사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거부당할까봐 오히려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이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선택된 순간들일 뿐이에요. 자존감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저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정말 잘생긴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 친구한테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아직도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분 아마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자, 그러면 저희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그럼 자존감이 낮으면 안 좋은 건가요? 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안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자존감은요,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 낮은 사람한테 보이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개인의 심리 상태나 과거 경험, 그리고 가치관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 다 똑같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중요한 가치나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를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긴장을 자주 합니다. 긴장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패와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판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이 두려움이 긴장감을 낳게 되고, 남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자신을 상처받게 하고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숫자로 판단합니다. 사실 자신을 숫자나 양적인 지표로 판단한다는 건 복잡한 인간의 성격과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숫자만으로 자신을 판단한다는 건 자신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정확한 자아 이해를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이 자존감은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 비교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죠. 이 사회적 수용과 연결됨으로써요, 안정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거부당할까봐 오히려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점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긴 네. 한데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 심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자존감 문제는 다양한 상황이라든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일한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기 수용이 필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도한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용은 정서적인 안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위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목표 그리고 가치나 관심사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모니터링 훈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마음을 관찰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나타났을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SNS로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이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선택된 순간들일 뿐이에요. 이 현실에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담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이에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영양 있는 식사,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기분이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긍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긍정적인 자아 경험을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강점을 믿고 약점을 이해하세요. 또한 작은 성취도 기뻐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은 여러 경험과 자기애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